당진시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등 지원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한글날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 행위를 한 혐의로 1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혔습니다. 당진과 포항, 광양은 정부의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안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태안군은 3년간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예산이 없다, 조례가 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시민들이 개선과 지원을 요구할 때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 답변입니다. 제3자가 들어도 답답한 이 답변. 이번 당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역시 피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정말 불가능한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집계된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금 규모는 약 1,400억 원.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96%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대전시는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본 만큼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체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복합 건축물 중 소방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점검을 유예한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경보기 등 소방 관련 시설물을 무상으로 점검해줬습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불량 설비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까지 했습니다. 임대인이 구속이나 연락 두절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안전점검을 못하는 주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 대전시가 신청하시면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대전시는 당진시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었지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 대전지회와 협업해 지능기부로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신청받은 몇 개 주택에 대해서 금년도 1월 달에 관내 소방시설 협회와 협업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드렸습니다. 충북 청주시도 피해자를 위해 나섰습니다. 피해 건축물 중 임대인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15개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단전 단수 등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청주시도 예산이 부족했지만 한국소방안전원과의 협업으로 비용을 크게 줄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협조를 받아 소방시설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공용 부분 포함해서 이용상 큰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완전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 부산시 차원의 구건합동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실태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각 피해 건물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것을 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집행부와 같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이 충분하고 모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자체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경찰청이 폭주 행위를 한 10대 A씨와 B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글날인 10월 9일 새벽 2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으고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디지털 포렌식을 분석으로 범행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 공범을 특정해 모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진과 포항, 광양 등 국내 대표 철강 도시 3곳이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3일 당진과 포항, 광양시는 긴급 화상 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의 수입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철강 산업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가 협력해 철강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양군이 3년간 장애인 교육 지원과 취업 연계 과정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양군은 14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남도 내 군단위 자치단체로는 최초입니다. 태양군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과 장애인 동아리 활동 지원,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광역의원 22명 중 단 2명만 후원회를 운영해 설치율이 9.1%에 그쳤습니다. 기초의원 63명 중에서는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세종시는 광역의원 20명 중 후원회를 운영하는 의원이 단 1명도 없어 설치율 0%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광역의원 35명 중 8명이 후원회를 운영해 22.9%의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 177명 중 후원회를 운영하는 의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충북은 광역의원 35명 중 단 1명만 후원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개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충청권은 정치 후원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후원회 운영이 저조한 지역에서는 의정활동비에만 의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정책 연구나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작물 병해 진단과 예방을 위한 기술서를 발간했습니다. 김병년 작물보호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발간한 기술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통해 작물의 주요 병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서 4종을 발간했습니다. 기술서는 병해의 증상과 진단 방법, 병원균의 특성과 생태, 효과적인 방제법을 생육 시기별, 부위별 사진과 함께 수록해 비전문가도 쉽게 병해를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충남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특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병과언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화상병의 병징과 전염 특성, 발병 현황, 기상적 요인, 관리 대책 및 등록 약제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의 역사와 전 세계적인 방제 전략을 함께 소개하며 병해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담았습니다. 과체류, 박과류, 엽근체류에 발생하는 주요 병의 진단과 방제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마토, 멜론, 마늘 등 14개 작물에서 발생하는 78종의 병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술서는 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의 농업기술정보 간행물 자료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술서가 작물 병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에서 병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방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병해 대처는 병해의 확산을 억제하고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농업기술원 김병련 작물보호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2028년까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3기 수소도시에 선정돼 사업비 300억 원 중 국비 150억 원과 도비 4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와 농업용 440kW급 연료전지 각 1기와 태양광과 연계한 1메가와트급 수전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UAM 수소충전 인프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수소도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 공사를 착수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청양군은 취약계층에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지원됩니다. 발급 신청은 청양군에 하면 됩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은 전국 온 오프라인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26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노래방과 PC방, 학교 주변 분식점 등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불법 고용 여부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여부, 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홍성군은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오늘 17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에 있는 가구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와 10인 이상 가구는 각각 월 10만 원과 18만 7천 원이 지급됩니다. 예산군이 오는 24일부터 3주 동안 찾아가는 국가 무료 암검진을 합니다. 올해 암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로 검진 항목은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입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24일 봉산보건소를 시작으로 대술보건소와 응봉보건소 등에서 암검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진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당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예산군은 암을 진단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2028년까지 신양면 서계양 지구에서 소규모 배선 개선 사업을 합니다. 예산군은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게이트 펌프장 2곳을 신설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양면 서계양 지구는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예산군은 이번 사업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 한글과 수학 등 학습 지원에 나섭니다. 해당 사업은 다문화 자녀의 적응력을 높이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교육은 기초 한글과 수학, 초등 한글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5살에서 9살 아동입니다. 교육은 태안군 가족센터에서 그룹 수업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태안군 가족센터에 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돌봄과 식사관리, 병원 동행 등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이용권은 청양심리발달센터와 요양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